네, 6번 또 똑같잖아. A, B, C 세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풀라는 문제죠. 그렇죠. 위에 5번이랑 똑같다고. 자, 5번은 언제적 문제였어? 22년 7급 문제고 얘는 언제 문제야? 23년 7급 문제죠. 그렇죠. 1년 전께 바로 그 다음 년에 또 똑같이 나오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은 최신 기출은 더욱더 반복해 줘라. 그렇죠. 최신 기출이 뭐야? 최신 요즘 문제의 트렌드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제보다는 최신 문제를 더 반복해서 더 비중 있게 풀어 주셔야 된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5 번에서 풀었으니까 자, 요거 그냥 한 번에 바로 쓸게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빼기 두 교집합의 확률인데 서로 독립이니까 그냥 두 확률의 뭐에 곱으로 적어 주시면 된다고.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돼? 세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사건이 뭐니까 서로 독립이니까 얘도 그냥 세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적어 주시면 된다.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각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쵸? 얘 0.1, 0.2, 0.3이니까 셋이 더하면은 0.6이고 얘네 둘이 곱하면은 0.02, 얘는 0.06, 얘는 0.03, 그다음에 셋이 싹 다 곱해야 되잖아. 그쵸? 셋이 싹 다 곱하면 얘는 0. 뭐야? 0에다 0.3을 곱하는 거니까 0.00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줘라. 근데 답은 뭘로 돼 있어? 분수로 되어 있네. 그쵸? 그러면 계산 귀찮지만 분수로 해 줘야죠. 자, 얘가 1000분의 6이잖아. 그쵸? 그럼 1000으로 다 맞춥시다. 1000분의 얘는 뭐야? 10분의 6이니까 1000분으로 하면 몇이야? 6 빼기 1000. 얘는 빼기 20, 1000분의 20이니까 빼기 60 빼기 30 더하기 6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계산해 보면은 다 계산하면은 1000분의 몇이야? 600에서 20 빼면 580, 60 빼면 520 빼면 490, 더 6 더하면 496이네요. 그쵸? 요거를 분모를 몇으로 만들어야 돼? 125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125는 뭐야? 125 곱하기 몇 해야지 1000이야? 8 해야지 1000입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8로 나눠 주면은 125가 되고 496도 뭐해? 8로 나눠 줘야죠. 496 나누기 8을 해 주면은 8, 6에 48, 16이니까 8, 26. 오케이. 분자가 62가 돼서 정답 몇 번? 2 번이 되네. 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푸니까 합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풀어 써 주는 거 잘할 수 있고 세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은 교집합은 두 확률의 곱으로 써 주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그쵸? 요 문제는 뭐야?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죠? 계산 매우 뭐 귀찮고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답을 찍어내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 공부를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 그럼 웬만하면 개념에서 모르는 거 없다고. 그렇죠. 그럼 시험에서 정말 아깝게 틀리는 경우가 뭐냐? 계산을 자꾸 실수해서 틀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대충 요거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네. 이거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한 번은 뭐 해 봐?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고. 이제 계산도 자주자주 반복해야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하기 귀찮은 문제더라도 끝까지 한번 계산을 좀 해 주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번 언제 문제야? 24년 9급 문제죠. 또 세 사건이 뭐래? 독립이래. 자, 세 사건이 독립이다 문제 패턴을 보니까 어때? 22년 7급, 23년 7급, 그러고 언제 나와? 24년 9급에 나오잖아. 그쵸? 예전 7급이 요즘 9급이랑 뭐의 수준이 비슷해진다고. 그쵸? 그렇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오케이, 7급에서도 잘 푼다.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해봐? 9급에 내보자. 자, 요런 패턴을 좀 보이니까 9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뭐라 그랬어? 7급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 근데 이 교재를 풀면은 7급 문제 모두 다 풀게 되니까 이 교재만 똑바로 한 번만 공부를 잘 해주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PA는 4분의 1, PB랑 PC는 요런 관계가 있고,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까 제가 더 작은 놈을 미지수로 잡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PC를 뭐라 잡어? X라고 잡으면은 P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X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더 작은 놈을 X로 잡아야 돼. 만약에 PB를 X로 잡아. 그럼 PC가 뭐가 돼? 3분의 1X가 되잖아. 그렇죠? 3분의 1X는 계산할 때 좀 귀찮단 말이야. 분수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놈을 X로 잡아야 된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자, 이게 48분의 1일 때 이거 구하래.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 세 개가 서로서로 뭐야? 독립이고 그다음에 쟤 또 뭐라 그랬어?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여사건끼리도 독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PB 곱하기 PC의 여사건 요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B 구해 주시고 C 여사건의 확률은 PC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PB나 PC를 아무튼 요 X를 뭐 해 줘야 돼? 구해 줘야죠. 그쵸? 그럼 X는 뭘로 구해? 얘를 이용해서 구해 줘야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 세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독립이니까 그냥 뭐해? 그냥 확률의 곱으로 적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되죠? 요렇게 한 게 48분의 1일 때 자 그때 PA가 몇이야 지금? PA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B의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PB가 나올 확률이 3X니까 B의 여사건이 나올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곱하기 PC는 뭐라 그랬어? 우리가 X로 하기로 했잖아. 그쵸? 이 값이 뭐라고? 48분의 1이래. 그쵸? 그럼 4분의 1이랑 48분의 1 약분하면 4로 나누면은 12분의 1이 되고 1 마이너스 3x랑 x랑 곱했더니 12분의 1이 나왔답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뭐야? 전개해 주면은 x 마이너스 3x 제곱은 12분의 1이고 12를 다 곱해 주면은 12x 마이너스 36x 제곱은 1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거 다 이항시켜 주면은 3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이다. 그쵸?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을 풀어 줘야죠. 그쵸? 네.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쵸.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인데 뭐 서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뭐야? 인수분해로 푸는 거죠. 그쵸. 이걸 좀 지우고 써 볼게요. 다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3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을 이제 풀어야 돼. 그럼 인수분해로 푼다고. 저는 이렇게 한다고. 얘네 둘이 곱해서 36x 제곱 나오는 놈을 밑에 써. 6x랑 6x 둘이 곱하면 되잖아. 일단 첫 번째로 아이디어는. 그쵸? 그다음에 곱해서 1 나오는 놈을 뒤에 적어.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양변으로 양변이 아니죠. 위아래로 서로 곱한 값으로 뭘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12x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면은 둘이 더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2x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6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쵸? 6x 마이너스 1, 얘도 6x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6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x를 구하면은 6분의 1이다. 6x 마이너스 1이 0이야죠. 0의 제곱이 0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x 마이너스 1이 0이려면 x는 6분의 1이어야 되는구나. 자, 요렇게 풀 수가 있겠죠. 되죠. 자, 2차 방정식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근해 공식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푸는 통계학 개론 수준에서는 근해 공식 하면 막 루트 나오고 이러잖아. 그쵸? 루트는 잘 안 나옵니다. 통계학 개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풀어? 인수분해로 푸는 거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조금 까먹으셨으면은 다시 뭐 인수분해 강의하는 영상 뭐 유튜브에 많으니까 찾아서 좀 한번 확인하시고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까먹었으면은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공부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방정식 푸는 문제 뭐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3년에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2차 방정식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 구하려던 건 뭐였냐? PB 곱하기 C의 여집합의 확률 요거 하기로 했다고. 그쵸? 그럼 PB가 몇이야? 지금 3x인데 x가 6분의 1이니까 PB는 6분의 3이고 곱하기 C의 여집합의 확률은 뭐라고? 1-PC라고. 그쵸? 근데 PC가 지금 x잖아. 그쵸? x가 6분의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PC가 6분의 1이니까 C의 여집합의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 주면은 36분의 15가 되고 3으로 약분해 주면은 12분의 5가 돼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다.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뭐 확률 요거를 우리가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적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대신에 요 문제는 조금 뭐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조금 키포인트였다. 2차 방정식은 뭘로 푼다? 인수분해로 푼다.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우는데 내가 잠깐 까먹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푸는 강의 좋은 거 정말 많으니까 한 번은 확인하고 오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풀던 수식 문제에서 이제 수식 문제는 끝났고 이제 8번부터는 뭔가 글로 된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 읽고 이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풀면 된다고. 1부터 13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고 무늬가 이렇게 클로버, 스페이드, 다이아, 뭐 하트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카드죠. 그렇죠? 카드가 있을 때
그래서 52장이 있답니다. 13 곱하기 4 하면 52니까 52장이 있을 때 클로버가 뽑는 사건을 A, 1이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되죠. 카드 52장이 있어. 그중에서 내가 뽑았는데 클로버가 나와. 그럼 그게 A야. A 사건이야. 뽑았는데 1이 나와. 그럼 그게 뭐야? B 사건이죠. 되죠. 되죠. 그래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풀면은 PA 클로버가 나올 확률은 몇이냐? 4분의 1이죠. 왜? 문양이 4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니까 클로버는. 그렇죠. 4분의 1이죠. 당연하죠. 다음에 니은 PB 1이 나올 카드를 뽑을 확률은 몇이냐? 그쵸? 1부터 13까지 있다며. 그쵸? 그 중에 1을 뽑는 거니까 1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쵸? 또는 제가 미리 이렇게 생각한 거야. 총 52장이 있는데, 그쵸? 52장이 있는데, 1이 적힌 카드는 총 몇 장 있어? 스페이드 1, 뭐 클로버 1, 하트 1, 다이아 1, 이러니까 총 4장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1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푼 겁니다. 자, 다음에 디귿. 그럼 둘이 서로 독립이네. 그쵸? 독립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이 두 확률의 곱으로 쓸 수 있냐 보면 되죠. 그쵸? 자, 그럼 교집합이 무슨 사건이야? 클로버가 A고 1이 B야. 그쵸? 그럼 둘이 겹치는 건 뭐야? 클로버 1인 거죠. 그쵸? 그럼 총 52장의 카드줄 중에서 클로버 1은 몇 장밖에 없어? 한 장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이 몇이야? 52분의 1이라고. 근데 우리가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위에서 구했듯이 PA는 4분의 1, PB는 13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도 몇이야? 52분의 1이잖아. 두 확률의 값이 뭐해? 같네. 그럼 서로 뭐야?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되시죠? 자, 어떤 문양을 뽑든지 간에 어차피 숫자가 나올 확률은 변함이 없죠. 전체에서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독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식적으로 봐서 증명해도 된다고. 되죠? 그럼 마지막 이제 리을을 풀어야 돼. PA 여집합 합집합 B를 구하래. 그쵸? 자, 요럴 때 이제 뭘 쓰는 거냐? 이럴 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A 여집합 합집합 B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긴지 이 수식만 보고서는 잘 확인이 안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야. 리을을 풀기 위해서. A가 있고 B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 전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죠. 이 세상에서 A가 아닌 놈 일단 다 색칠해. A가 아닌 놈. 오케이. 요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합집합 B니까 B도 거기다 더해줘. B도 다 색칠해. 그럼 요렇게 되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남는 부분이 뭐야? 순수 A죠. 그쵸? A들 중에서 B가 아닌 놈들. 그쵸? 그 놈들만이 남는 거라고. 전체에서. 그쵸? 그래서 PA 여집합, 합집합 B의 확률은 1 빼기 여기 주황색 부분. 여기를 구하면 된다고. 그쵸? 요 부분을 수학적으로는 A 빼기 B라고 합니다. 그쵸? A에서 A인 부분들 중에서 B에 물든 놈들 다 버리고, 그쵸? 순수 A들만 남긴 부분. 그거를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적는 건 모르셔도 돼. 모르고 내가 지금 구하는 확률 부분이 어디라고? 내가 지금 구하는 확률 부분이 지워버렸네. 오케이. 요 내가 구하는 확률 부분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검은색 칠한 부분만 말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 검은색 칠한 부분의 의미를 어떤 카드인가, 이 부분에 있는 카드들은 어떤 카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A가 뭐야? 클로버들이 나오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럼 클로버 1부터 얘는 뭐가 있겠어? 클로버 13까지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사건 안에는. 그렇죠? 그 중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 B는 뭐야? 1인 놈이잖아. 숫자가 1인 놈. 그럼 숫자가 1인 놈은 뭐 해줘야 돼? 지워줘야죠. 되시죠? 그럼 남는 카드들, 요 안에 속하는 카드들은 총 몇 장이야? 2부터 13이니까 총 12장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올 확률이 몇이라고? 전체 카드 52장 중에서 12장이 요 내가 칠한 요 검은색 부분에 속하는 카드들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52분의 12로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1 빼기 52분의 12 하면은 52분의 52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52분의 40이 되고 4로 약분하면은 13분의 1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리을 13분의 9냐 했으니까 리을 뭐에? 틀렸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카드를 평소에 알아야죠. 그쵸? 여러분들도 뭐 어렸을 때 뭐 원카드라든가 뭐 카드 뭐 치긴 하고 보긴 했지만, 그쵸? 카드를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역, 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디귿도 뭐 우리가 배운 독립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요 리을이 조금 어려운데 리을은 뭐야?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의 상황을 요 카드의 의미를 갖고 좀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약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출제는 별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10급으로 표시해 놨고 그냥 요런 10급이 문제들은 뭐해? 제가 드린 설명만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네. 9번 풀겠습니다. 9번 지역이 있고 찬성 여부가 있는데 둘이 서로 독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쵸. 그러려면은 이 가에 지역 비면서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어야 되냐? 자 요런 문제죠. 그쵸. 자 이 문제는 뭐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요렇게 풀어야 된다. 자 일단 독립이면 뭐가 같아야 돼? PA가 PA와 B랑 같아야 되잖아. 그쵸? PA가 나올 확률이 어떤 상황이 처해져도 확률이 변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A를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요 B를 지역 A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P 찬성이 나올 확률이 P 지역이 A더라도 찬성이 나올 확률이랑 뭐 해야 돼? 같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지역 B면서 반대인 요 가의 상황을 X라고 치면은 자 찬성이 나올 확률은 전체 사람 수 더해 줘야죠. 25 더하기 35 더하기 15 더하기 X분의 자 찬성인 사람의 수 25 더하기 35죠. 자 이 확률이나 지역 A일 때 자 지역 A일 때 지역 A라는 조건 안에서 25 더하기 15 안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 25. 그쵸.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쵸. 이 값이 둘이 서로 뭐 하면은 같으면 독립이란 거죠. 그쵸. 그럼 계산해 주면은 여기 밑에 다 더하면 몇이야? 60에 15 더하니까 75 더하기 x분의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62. 그쵸. 여기 계산하면은 40분의 25가 되면 되죠. 그쵸. 좀 약분할게요. 8분의 5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방정식을 우린 뭐 해주면 돼?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은 482 요렇게 곱한 거 57에 35에다가 5, 25 더하니까 375 더하기 5x면 된다. 그쵸. 이게 성립하면은 독립이다. 자 480에서 375 빼면은 105고 105가 5x여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몇이면 돼? 21이면 x가 21이면 독립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상황을 독립의 정의에 맞게 옮겨서 풀면 된다. 자, 요게 첫 번째 풀이고요. 네, 두 번째 풀이는 뒤에 카이 제곱 검정까지 배우면은 뭐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역과 찬성 여부가 독립이야. 그쵸? 그럼 찬성이 나올 비율, 찬성이 나올 확률이, 그쵸? 지역 A든가, 지역 B든가, 어차피 뭐 해야 돼? 동일하면 독립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쵸. 지역에 상관없이 찬성이 뭐더라?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며. 찬성이 나올 확률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며. 그럼 지역 A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이나 지역 B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이 뭐하면 동일하면은 독립인 거 아니냐고. 그쵸. 자, 요런 말이야. P 찬성이 나올 확률이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지역 A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이랑 같으면은 독립이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지역이 굳이 A일 필요 없잖아. 지역 B에서 지역 B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이랑도 뭐해? 동일해도 독립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얘네 둘이 뭐야? 같으면 독립이라는 거죠. 그쵸? A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이나 B에서 찬성이 나올 확률이 뭐면 둘이 뭐하면 동일하면 독립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 찬성의 요 비율이 지역 A에서 찬성의 비율 몇이야? 총 40분의 25였잖아. 그쵸? 8분의 5였다고. 그쵸? 그럼 지역 B에서도 요 비율이 8분의 5면은 독립인 거 아니냐? 그쵸? 그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35 더하기 X분의 35가 둘이 같으면 독립이라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X를 찾으셔도 똑같이 21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는 얘네 둘이 지금 몇 대 몇이야? 지역 A에서 찬성 대 반대가 몇 대 몇이야? 지금 5 대 3이잖아. 그쵸? 찬성이 5배, 반대가 3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비율이 지역 B에 가서도 일정하니까 여기서도 뭐 해야 돼? 5 대 3이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지 똑같이
찬성이 나올 확률이 8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5가 지금 몇이야? 35니까. 그쵸? 5가 35명이니까 지금 진짜 실제 사람 수로 구해보면은 그럼 요 3에 해당되는 건 몇 명이야? 21명이야죠. 그쵸? 35 대 21이 7로 약분하면은 5 대 3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는 몇 명? 21명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쵸? 뭐 마지막으로 찾는 게 실제 문제 보자마자 요렇게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쵸? 이렇게 찾는 게 자동으로 된다. 그러시면 이렇게 풀고 이게 안 되신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립의 정의에 맞게 또 수식 만들어서 방정식 푸는 걸로 푸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요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의 편한 방법으로 기억해 주면 되고 뒤에 카이 제곱 검정 가면은 그쵸? 카이 제곱 검정이 뭐야? 독립성 여부를 검정하는 거잖아. 그쵸? 여기서의 비율과 지역 B에서의 비율이 같냐 다르냐를 검정하는 게 뭐야?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까지도 배우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두 번째 풀이 방법, 요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어느 공장에서 불량률이 5%래 제품마다 되시죠?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추출된 순서대로 조사할 때 10번째에서 첫 번째로 불량품이 딱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자, 요런 문제죠. 그쵸.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일단 기본적인 뭐 통계학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임의로 추출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어차피 또 뒤에서도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데 임의 추출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뽑잖아. 그쵸. 지금은 뭐 제품에 대해서 불량률을 조사하잖아. 불량률을 요렇게 조사할 때 이 각각 조사하는 경우들이 뭐야? 독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첫 번째 거 내가 조사했어. 근데 여기서 불량품이 나오든 정상품이 나오든 두 번째 제품을 조사할 때는 그 제품에서 나올 그 불량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추출이란 말은 뭐랑 같은 말이야? 독립이랑 같은 말이다. 그쵸?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몇 개를 조사해? 10번째까지 일단 조사해야죠. 1번부터 시작해 갖고 2번 뭐 이렇게 조사를 시작해 갖고 몇 번까지? 10번까지 조사를 하는데 앞에서는 계속 뭐야? 정상이 나와주고 정상 제품들이 계속 나와주다가 언제? 10번째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죠. 그렇죠? 첫 번째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뽑았는데 정상품이 나올 확률 몇이야? 0.95죠. 불량률이 5%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니까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1 빼기 0.05 해갖고 몇이야? 0.95라고 되시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에서 정상품이 나왔어. 그러고 이제 두 번째를 조사하니까 확률을 계속 뭐 해줘야 돼? 곱하기 해줘야죠. 연속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되시죠? 그리고 각 조사할 때마다는 뭐니까 지금 이미 추출해서 독립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에서도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앞에 첫 번째에서 정상이 나오든가 말든가 0.95 그대로 간다고. 되시죠? 첫 번째 정상 나오면은 두 번째는 더 정상 나올 확률이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렇죠? 한 번, 한 번, 한 번이 다 뭐야? 독립적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에서는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 독립시행은 뒤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 배울 때 중요하죠. 그렇죠. 독립시행이라는 게. 어쨌든 뭐 독립시행이라는 말은 몰라도 어쨌든 이게 한 번, 한 번, 한 번마다 시행하는 경우가 임의로 추출하면은 독립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에서 불량률이 나오거나 정상품이 나올 확률에 첫 번째 제품을 조사한 결과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 요거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3, 4, 5, 6, 7, 8, 9까지 다 계속 0.95를 곱하다가 0.95를 그럼 몇 번 곱하는 거야? 9번 곱하는 거죠. 그렇죠? 구승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10번째 제품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뭐가 나와야 돼? 불량품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 0.0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야? 우리가 뽑은 제품을 순서대로 조사할 때 10번째 제품에서 불량품이 첫 번째로 나올 확률이죠.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다.
그쵸. 그래서 이미 추출 기억해 주시라고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라고. 이미 추출 뭐야?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뽑든 어떤 제품을 뽑든 어쨌든 조사할 때 그 제품이 나올 확률, 그 제품이 정상품이든 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다른 제품이 불량품이든 정상품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독립이라고. 그렇죠?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번 24년 7급 문제입니다. 가장 최신의 문제죠. 그죠? 가장 최신의 문제 뭔가 그림도 나오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읽어보면은 뭐 별게 없다.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요렇게 전기가 연결돼 있대. 그래서 A, B, C는 뭐냐면 스위치야. 온 할 수도 있고 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 온 할 확률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이 시스템에서 뭐에 전기가 전달될 확률은 되시죠? 그리고 각 스위치들은 서로 뭐야?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네, A가 온되든 오프되든 상관없이 서로 뭐니까 독립이기 때문에 B가 온될 확률은 0.7이 그냥 계속 유지된다. 자, 이게 독립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의 정의와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전기가 이어져야 돼. 그쵸? 그럼 전기는 위로 해 갖고 이어질 수도 있고, 그쵸? 아래로 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A도 온되고 B도 온돼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경우.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야? C가 온돼 갖고 밑으로 전기가 통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쵸?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주면은 A가 온될 확률 0.8 곱하기 연이어서 B도 온돼야 되니까 B가 온될 확률 0.7에서 0.56이고 다음 C가 온될 확률은 몇이야? 0.6이죠. 그쵸? 0.6의 확률로 C가 온되면은 또 전기가 이어지게 된다. 그쵸? 자, 그래서 A가 온되고 B가 온되는 거랑 C가 온되는 건 뭐야? 두 사건이 개별 사건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확률을 뭐 해줘? 더해주죠. 자, 근데 이 더할 때 문제가 뭐야? A, B, C가 다 온되는 경우는 첫 번째에서도 뭐 했어? 셌고 두 번째에서도 셌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빼기 뭘 빼줘야 돼? 세 번째 A, B, C 세 개가 전체 온인 경우는 한 번 빼줘야 된다고. 그쵸? 지금 합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야. A랑 B 둘 다 온되는 사건 더하기 C가 온되는 사건을 세준 다음에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그쵸? 근데 이 두 경우에 A, B, C가 셋 다 온되는 경우가 중복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은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자, 그럼 A, B, C가 셋 다 온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세 확률을 다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독립이니까. 그쵸? 그래서 0.8 곱하기 0.7 곱하기 0.6 해서 0.56에다가 0.6을 곱한 값일 겁니다. 그쵸? 뭐 계산이 뭐 매우 귀찮긴 한데 어쨌든 0.56 곱하기 0.6 이 값일 거라고. 되시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0.56에서 0.6을 더해. 그건 뭐야? 1.16이죠. 1.16에서 요 곱한 값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된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계산해야죠. 그쵸? 56 곱하기 6 하면은 66에 36, 356에 30 하면 336, 0.336이 되고 1.16에서 0.336을 빼줘야죠. 1160에서 336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럼 빼면 10에서 6 빼면 4, 5에서 3 빼면 2, 11에서 3 빼면 8. 그래서 오케이 0.824가 되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다. 어쨌든 소수점 계산은 잘 덧셈 뺄셈 잘 해주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이 스위치들이 어떻게 작동해? 독립으로 작동한다고. 그렇죠? 독립이란 소리는 뭐야? A가 온되든 말든 B가 온될 확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독립이라고. 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위로 전기가 통하게 A, B 둘 다 켰는데 그리고 또 밑으로 전기가 통하게 C를 켰는데 이 두 경우에는 뭐야? A, B, C 셋 다 켜지는 경우가 중복돼서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 1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쵸. 확률이 1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왜냐면 중복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된 0.336이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에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뭐 해주셔라? 빼주셔라. 자, 요렇게 해서 푸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독립 배반 사건 마지막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A가 뭐야?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랍니다. 네, 저 그럼 2, 4, 6이 나오겠죠. 주사위 던졌을 때. 다음 B는 뭐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랍니다. 그럼 얘는 뭐야? 3, 6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2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을 C. 그럼 C는 뭐야? A의 여집합이죠. 그다음에 D는 뭐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니까 B의 여집합일 겁니다.
되시죠? 자, 요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중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 고르면. 그쵸? 기억 A, B 둘이 독립입니까? 해보래. 해보면 되죠. 그럼 PA 구해. PA는 뭐야? 전체 6가지, 주사위 6가지 중에서 2, 4, 6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입니다. 되죠? 그럼 이제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 그쵸? 조건부 확률. 3의 배수가 이미 B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그때 A,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쵸? 3의 배수는 2가지니까 2가지 중에서 A는 뭐야? 2의 배수인 사건이니까 6 한 개 있잖아. 그럼 2분의 1이네. 그럼 둘이 뭐해? 같네. 아, 오케이. 그럼 A랑 B랑 둘이 뭐야?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되시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앞에서 배운 걸 다시 설명드리면 A랑 B가 둘이 독립이야. 그럼 뭐도 독립이라고? A여 B, A, B여, A여 B여 얘네가 싹 다 독립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B랑 C는 뭐야? A여잖아. A, B가 지금 독립이니까 B랑 A여 사건도 둘도 뭐야? 독립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A 여사건, B 여사건 얘네도 뭐라고? 얘네도 독립이라고. A랑 B가 독립이면.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기억만 판단했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앞에서 배운 걸 활용해서 풀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사용을 안 하면은 또 C인 경우는 뭐야? 2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1, 3, 5, 9. D는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1, 2, 4, 5 다 해갖고 또 각각 경우를 또 이렇게 확률을 다 구해서 그때그때마다 독립인지를 또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이 뭐 하나가 들어가든 두 개가 들어가든 둘 다 여사건이든 상관없이 여사건이랑도 독립이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독립과 배반 마치도록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야죠. 네, 독립과 배반 공부를 했어, 우리가. 그래서 독립은 정말 통계학적으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독립은 뭐야? PA가 B가 벌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조건부 확률과 같을 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 그렇죠? 독립에서 중요한 거 또 하나 뭐 외워주라고 시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을 그냥 두 확률의 뭘로? 곱으로 쓸 수 있다. 되시죠? 그리고 3개짜리도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자, 요거 했고요. 다음에 배반은 뭐야? 교집합이 없는 경우라고. 그렇죠? 독립의 반대말이 아니야. 교집합이 없는 경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은 당연히 종속이다. 그래서 PA 교집합 P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 몇이 나와? 0이 나온다. 그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렇게 생겼다. 그렇죠? 자, 독립은 교집합의 확률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도 당연히 겹치게 그려줘야 됩니다. 독립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과 배반을 잘 구분해서 생각하시고 독립은 중요하니까 독립에 나오는 수식들 당연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확률의 4번째 독립사건과 배반사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